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승환의 주식마스터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도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주식시장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저희 앞에 이렇게 책이 놓여 있습니다. 투자의 신세계라는 책인데 네. 아무래도 뭐 투자 전략이 써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또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이제 책을 사실 이제 저번에 휴가 기간에 그냥 썼는데 휴가 기간에 책을 쓰셨다. 네. 네. 그래서 그 주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 세 분하고 같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뭐 홍춘욱 박사님도 계시고 김효익 그렇죠. 교수님, 김한진 박사님 다 계신데 각각 스타일대로 뭐 역사도 좀 쓰시고 네. 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투자의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담당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섹터,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 거냐, 요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담겨 있는 내용은 제가 5가지 N이라는 이제 주제로 좀 한번 담아봤는데 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거창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뉴라는 걸 다 붙였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친환경도 있고 또 요새 메타버스 얘기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네. 세상도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 말고 우주 공간이 열릴 것 같아서 뭐 뉴스페이스란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소비가 또 양극화되니까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지금 어느 쪽에 우리가 좀 한번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발만 담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투자의 신세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은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또 어떤 종목에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시장이요 올해 들어와서는 어떤 주도 섹터가 몇 달을 끌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두 달 가면 그 섹터는 꺾이고 그 전달 부진했지만 뭔가 모멘텀 나오는 섹터는 그달 주도를 해버리고 네. 그래서 8월 달에 제일 좋았던 섹터가 2개거든요. 바이오하고 백신 쪽 있죠. 바이오하고 2차전지 소재 이 2개가 주도했고 나머지는 사실 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말에 제일 셌던 게 수소. 왜냐면 이제 9월 7일 날 그 현대차에서 뭐 수소대인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소 관련주가 좀 강했는데 그래서 9월 달은 일단 수소주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수소주에서 좀 한번 좀 주목해 보실 건 제가 기업명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건 KTB 투자증권에 나왔던 보고서를 참고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원유에서 수소로라는 이제 아마 보고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소 앞으로 시장 커지는 건 누구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올해 4분기에 발표가 예고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수소 관련주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게 두산피오셀, 네. SP오셀, 뭐 상하프로테크, 코오롱인더, 막 이런 뭐 세종공업 다 이제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인데 이제 그 기업들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새롭게 좀 부상할 수 있는 기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건설회사. 건설회사 중에 그 보고서에 2개가 딱 나와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DLENC라고 아시죠? 대림산업 예전에. 네. 이 2회사가 수소 사업을 하고 있대요. DLENC도 이미 그걸 발표를 했고 수소 개발하겠다고. 뭐냐면 수소를 이제 생산을 하려면 뭐 천연가스나 이런 데서 분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거나. 근데 그거를 분해해서 수소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용기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서 그렇죠. 네. 운송을 해서 이제 그 필요한 데다 전달해야 되죠. 이게 하나의 이제 사업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건설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대요. 이런 것들을 풀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이제 그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소 그 한마디로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삼성그룹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DLENC도 이 시장에 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탄소 국경세를 앞으로 내야 되잖아요. 많이 배출하면 그렇죠.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요. 신재생 에너지를 쓰든가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여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 쓰기 어려우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 줄이는 포집 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걸 CCU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장치 용어예요, 영어로.
이거를 하는데 우리 흔히 그 뭐죠? 그 청록수소라고 얘기 들어보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청록수소가 뭐냐면은 이 메탄가스를 열분해를 하면 거기에 수소가 나와요. 수소랑 뭐가 나오냐면 탄소가 기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고체 덩어리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돌멩이처럼 생긴 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기체로 안 나오면 우리 눈으로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 고체 탄소를 그대로 포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이제 어떤 공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수소를 넣어서 뭐 어떤 공정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유 공정 뭐 철강 공정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아니면 메탄가스를 열분해 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 가지고 어떤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할 때 탄소가 기체로 안 나오고 고체로만 나와주면 포집해 가지고 이 고체 탄소가 필요한 데가 또 되게 많대요. 그럼 거기로 보내면 돼요. 그럼 이거를 팔아서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장치들을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DLENC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네. 되게 독특해서 그러니까 저도 머릿속에 수소하면 맨날 그 기업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지 건설주로만 볼 게 아니라 건설 자체도 좋아요,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플러스 알파 붙으면 더 좋죠. 요새 OCI라는 기업이 왜 올라가냐면 태양광도 좋지만 갑자기 포스코 케미칼하고 2차 전지한다고 응급제. 그래서 더 가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건설 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수소주도 봐야 되지만 건설주에 그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9월은 계속 건설주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그 후보가 수도권에 뭐 130만 호 뭐 이렇게 주택 공급 얘기를 꺼내가지고 주가가 한번 불을 뿜은 적이 있는데 아마 경쟁적으로 서로 후보들이요 공약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맞아요. 가장 우선순위가 부동산 공약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건설주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계속 좀 잘 보시고 저는 또 건설업종에서는 이번 달에는 좀 금호건설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공항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또 한 가지가 LH 비리 문제로 그 좀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LH가 한국주택공사에서 원래 발주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발주를 많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구조조정 때문에. 근데 그게 끝나면 하반기에는 미뤘던 발주가 나올 거예요. 근데 LH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금호건설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대되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공항 개발하면 가장 공항에 특화된 회사가 금호건설입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주택도 있지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또 건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꼭 하나 정도는. 왜냐하면 그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꼭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델타 변이랑은 어느 시점에서 이별할 거예요. 분명히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거니까 위드 코로나 저는 얼마 남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뭐 저비용 항공사 아니면은 뭐 카지노 또 괜찮고 그리고 뭐 주류 업체들 왜냐면 우리 그 밖에서 술을 못 마시잖아요. 집에서 마시니까 사람들이 그 수제 맥주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하이트실로나 롯데칠성이 좀 울상이래요.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맥주 잘 안 마시고 편의점 가면은 요새 수제 맥주 엄청 많잖아요. 싸게 팔고 그걸 한 캔씩 사서 드시나 봐요. 근데 식당이 오픈을 하면 식당에선 그런 거 안 팔거든요. 대부분 이제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제품을 판매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들이 수혜를 또 받겠죠. 그래서 9월에는 아마 이런 기업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어떤 업종들, 종목들 짚어보면 좋을지 알려드렸는데요. 수소주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또 건설주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DLENC 그리고 금호건설은 또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한 섹터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